60대 이상인 누님들, 지금 하던 일 딱 멈추고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진짜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60세가 넘어서 누군가를 만날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피로감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위로받으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기가 빨리고 평화로워야 할 관계가 살얼음판처럼 느껴지고 따뜻함보다는 나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그 기분. 그거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하죠. 늙어서 혼자면 처량하다. 그래도 옆에 남자가 있어야 여자로서 가치가 있다라고요. 하지만 심리학과 우리가 겪은 생생한 현실, 그리고 나이 들미 주는 지혜는 정반대의 소름 돋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60세 이후에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예손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선택인지 그 냉혹한 5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이유는 그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조차 경고했던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라도 한순간에 영혼을 갉아먹히는 그 덧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오해는 마세요. 저는 사랑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간의 정을 끊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왜 여러분의 평화와 건강, 그리고 존엄성까지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삶을 나누는 것과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엔 그 차이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본격적으로 팩트 폭격을 시작하기 전에 아레볼루션 채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날카로운 통찰들을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남자친구라는 그 얄팍한 역할이 여러분을 쪼그라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해 볼까요? 환갑이 넘은 우리에게 남자친구라는 단어 어딘가 좀 가볍고 붕 뜬 느낌 들지 않나요? 여러분의 내면은 지난 수십 년간 겪은 산전수전, 이별의 아픔, 그리고 그걸 이겨내며 얻은 단단한 지혜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사랑이 뭔지 궁금해서 기웃거리는 철부지 소녀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는 진짜 어른이잖아요. 문제는 그 남자 자체가 아니라 그놈의 역할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라는 꼬리표는 남자들이 자신의 덜 떨어진 정서적 미성숙함을 숨기기에 딱 좋은 가면이거든요. 책임은 지기 싫고 미래를 약속하긴 부담스럽고 그저 지금 당장의 외로움만 달래고 싶은 남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핑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딱 이 정도의 가벼움에 집착합니다. 진짜 인생의 파트너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는 쏙 빼고 옆에 여자가 있다는 달콤함만 누리려 하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남자가 만들어 놓은 그 비좁은 그릇에 여러분 자신을 억지로 구겨넣게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 깰까봐 정작 중요한 질문은 꿀꺽 삼키고 내 안의 깊은 슬픔이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무거운 여자로 보일까봐 꽁꽁 숨기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건 단순히 대화를 못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우주가 그 남자의 얕은 무릉덩이에 맞춰지느라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본래 모습보다 더 가볍고 더 쉽고 덜 복잡한 여자로 만드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독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내 영혼을 깎아내리는 짓, 그거야말로 가장 슬프고 조용한 자기 배신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에너지는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은 우리에게 에너지란 쓰고 나면 금방 다시 채워지는 샘물이 아닙니다. 한번 쏟으면 다시 채우는데 한참이 걸리는
아주 귀한 자원이죠. 이건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정확히 아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릅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처음엔 그저 적적해서 말동무나 하려고 시작했겠죠.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보수 없는 감정 간병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 과거에 대한 후회, 치유되지 않은 찌질한 상처들을 매일같이 여러분의 안방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을 쏙 빼놓는 하소연 섞인 전화, 자기 아픈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대화들,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도 이해심 많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지긋지긋한 압박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걸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어라는 연민이라고요. 천만에요. 경계가 없는 연민은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감 능력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불쌍해서 혹은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곁에 머물게 되는 거죠. 명심하세요.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안전 문제,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회복도 더디죠.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만들어 놓은 이 평온한 일상을 검증되지 않은 타인 때문에 흔들리게 두지 마세요. 평화 대신 불안을 심어주는 관계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당장 도망치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60 이후는 저무는 해라고요. 천만에요. 여성에게 이 시기는 평생을 올가매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 영혼이 숨을 쉬는 진정한 개화기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내면을 탐구하는 것, 이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장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특히 당신이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편안한 소파 같기를 바라는 남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자가 눈을 뜨고 더 똑똑해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저 적당히 안주하고 싶은 남자는 불안해집니다. 예전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까다로워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진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남자가 불편해할까봐 혹은 기죽을까봐 당신은 또다시 스스로를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가슴 뛰는 새로운 배움에 대해 입을 다물고 그를 긴장하게 만들 만한 똑똑한 통찰은 슬그머니 주머니에 감춥니다. 정작 내 영혼에 물을 주는 활동들은 건너뛰고 그 사람 비위나 맞추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의 편안함을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날개를 스스로 꺾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연애가 낳는 가장 조용한 비극입니다. 이제 막 날아오를 수 있는 문턱에서 변화 대신 익숙하고 낡은 감옥을 선택하는 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랑에 타협이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장애물일 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연애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 나이에 연애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데이트하느라 운동 시간을 조금 빼고 밥값 좀 더 내고 내 생활 리듬을 그 사람에게 조금 맞춰주는 것.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이라며 시작하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소한 양보들이 쌓이면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삶의 구조가 무너져 내립니다. 더 무서운 건 돈과 얽힌 문제입니다. 잠깐만 신세 좀 질게 하며 들어왔다가 눌러앉는 경우 보셨죠? 명확한 이성보다는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챙기나 하는 몹쓸 동정심 때문에 준비 안 된 남자의 노후까지 떠안게 됩니다. 무질서하고 의존적인 남자를 부양하면서 정작 내 지갑과 내 공간을 지키려 하면 매정한 여자가 된 것 같아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이게 무슨 손에 막심한 장사입니까? 하지만 돈보다 더 아까운 건 바로 감정의 예산입니다. 60이 넘으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에너지를 그 사람 기분 살피고 투정 받아주고 비위 맞추는데 다 써버립니다. 정작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쉬게 할 에너지는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죠.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밤새 감정 노동을 하느라 마음의 진이 다 빠져서 그런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비싼 자산은 통장의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그게 무엇이든 당신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발 당신 자신을 떨이 취급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나이 든 남자가 왜 또래 여성을 찾을까요? 당신의 지혜를 존경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나이 먹은 여자는 적당히 대충 대해도 참아주겠지. 외로우니까 내가 조금만 관심을 줘도 감지덕지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늙은 여자는 남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못된 거짓말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혼자 있는 게 초라해 보여서 아무 남자나 곁에 두지 마세요. 그건 나는 혼자서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찜찜하고 불편한데도 꾹 참고 관계를 이어가는 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왜 이 나이 되어서까지 남자를 견뎌야 합니까? 진짜 당신의 짝이 될 사람이라면 당신을 헷갈리게 하거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엄마 노릇, 간병인 노릇, 돈줄 노릇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남자를 거절하는 건 당신이 사랑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사람 보는 눈, 즉 안목이 생긴 겁니다. 이제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은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남자의 변명 대신 좋은 친구와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남자가 있어야 하나? 가 아니라 어떤 삶이 나를 진정으로 대접하는 삶인가? 라고 물으세요. 만약 그 대답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혼자라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은 남의 빈 시간을 때워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솔직하고 자유로운 시절을 누리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나이의 남자는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덤이어야지 없으면 죽는 생명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있든 없든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귀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